제맛이 날 때까지 귀에서 피가 날 때까지 탈탈탈 털어드립니다. 뉴스 투머치 세 분의 투머치 토커 소개해드립니다.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박성태 사랑과사 영수연구실장, 김진일 사평론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이 뉴스 투머치 토커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근데 이 분량 본방의 반을 말 더 많은 한 전 대표가 잡아먹고 갔어요. 예. 제가 어디 가서 안 꿀리는데 제가 한 대표하고 통화나 이야기를 하면요. 예. 제가 말을 할 틈이 정말 없어요. 어, 예, 무슨 말을 해도 바로 또 그 거기에 맞는 얘기가 다 들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정말 투머치, 그분 제가 투머치라면 그분은 투머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말 진짜 많은 한 사람이 저 분량을 많이 잡아먹었기 때문에 네. 이 또 말 많이 세 사람 시간을 저희가 확보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방 불가를 우리가 긴급 편성을 했다. 여러분 좋으시죠? 그러니까 청취자 여러분 이제 끝나고 30분 하고 스튜디오 옮겨서 또 본방 불가가 계속이 되니까 그때 또 나머지 얘기를 들으시면 된다. 예,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심화 버전 뭐 이런 거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3부에서는 저 앞서 이제 한 전 대표 인터뷰도 길게 했지만 어제 또 나왔던 큰 뉴스 중에 하나가 요거 저 론스타 요거 어쨌든 이겨서 우리 돈 아꼈다. 우리 세금 안 나간다. 요거에 대한 평가부터 좀 짧게 좀 먼저 들어보고 다른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강찬호 의원부터. 정말 너무나 좋은 결과,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서 너무 좋은 결과 나왔고요. 그리고 이거 딱 들어보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그 민주당의 반대를 뚫고 그렇게 한 결과가 지금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세상에 지금 민주당 그 김문석 총리 이런 사람들이 직접 나와가지고 뭐 우리 정부 성과다 하는 걸 보고 진짜 기가 막혀도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정말 그 한동훈 좀 전에 전 대표 나와서 인터뷰한 거에 전 그 말이 가장 와닿습니다. 뭐야? 이재명 정부의 지금 공은 항소 포기고 그 전 정부 윤석열 정부 때 이제 한동훈 법무부라든가 이제 전 정부의 공이 지금 이제 론스타 승소다. 4천억 원 한쪽은 4천억 원 국익을 위해서 이제 갖고 온 거고. 한쪽은 우리 국민들이 받아야 청남 시민을 비롯해서 우리 국민에게 돌아갈 돈 7천억이 지금 날아가게 만든 그런 항소 폭이다. 이렇게 저는 딱 보니까 대조가 되네요. 자, 김준일 평론가님. 예, 이게 이제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매입부터 하면은 22년이고요. 2003년. 예. 그리고 소송 2012년부터 따지면은 13년 만에 나온 거예요. 뭐가 됐든 이거는 국가를 위해서 정말 좋은 일이다. 이거는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어쨌든 이 외환은행의 그 모피아들 당시에 이제 지금도 아직 규명이 안 된 부분들이 막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화로도 나왔잖아요. 영화로도 나오고 네. 책 이제 이정환 전 미디어오늘 대표가 책도 내고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팩스 한 장 보내가지고 이게 자본 비율이 부실 가능성이 있다. 이게 누가 보낸 팩스냐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논쟁점들이 있었는데 어찌 됐든 많은 피해를 받지만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 방어를 했다라는 거는 축하를 할 만하고 저는 어제 이제 이게 이렇게 싸울 일인가 누가 잘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평창올림픽 유치는 이명박 정부가 했고요. 준비는 박근혜 정부가 했고요. 이제 개최는 문재인 정부가 했잖아요. 사실 저는 오늘 이거 어저께 발표한 거 보면서 우주의 기운이 이재명 정부한테 몰아준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뭐 이게 뭐가 됐든 한동훈 장관이 잘했든 못했든 이 정권에서 또 이게 결과가 나왔으면 잘했다. 운이 좋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고생했죠. 저는 뭐 한동훈 장관도 잘했다고 생각하고 법무부 직원들도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따질 문제는 아니고 어제 사실 김민석 총리나 나와가지고 한마디 해줬으면 좋았다. 전 정권 뭐 이거를 뭐 꼭 한동훈 이름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전 정권에 계신 뭐 장관들도 다 고생하셨고 우리도 열심히 해가지고 특히 법무부 직원들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다. 이 정도 했으면 되는데 이거를 국민의힘에서도 한동훈 이름 빼고 뭐 여기서도 하고 참 피곤하다. 이 생각이 드네요. 예. 사실 뭐 저도 예. 김준일 평론가님과 거의 같은 의견이고 이게 한 50년 동안 8건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국제투자분쟁 해결센터에서 판정했던 걸 전부 취소하는 경우는 그만큼 드문 일이고 우리 공무원들이 잘한 거죠. 예. 일단 당시 한동훈 장관이 이거는 해보자 해볼만하다. 라고 한 것도 잘한 거고. 근데 어제 김민석 총리가 또 정성호 장관이 얘기하면서 굳이 이제 우리 정부 때 이걸 많은 걸 해냈다라는 걸 강조했었어야 됐냐. 뭐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저 같으면 당시에 한동훈 장관이 어떤 어려운 역경에서 이거를 뭐 사실상 항소해서 끝까지 가보자고 한 건 잘한 결정이었다고 하면 최근에 항소 포기 가지고 공격하고 있는 한동훈 전 대표가 오히려 머쓱해질 수 있어요. 거기다 대고 뭐 예.
무슨 숟가락 얹어 이런 말도 못 하고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약간 정치를 그렇게 했으면 예. 좋겠는데 굳이 뭐 이쪽이 사실 전 정권은 뭐 별거 없고 우리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냐나 싶습니다. 아니 앞서 김진일 평론가 했던 얘기 거기 마지막에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국민의힘에서 어제 논평 나왔거든요. 그 논평의 내용은 한 전 대표가 아까 인터뷰했던 내용을 거의 유사해요. 니들이 그렇게 반대했잖아. 우리 정부에서 했을 때. 근데 이제 와서 숟가락 얹어 뭐 이런 내용인데 근데 그 논평에 한동훈이라는 이름은 안 나와. 그 이름은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전 대표 이름을 거론한 건 그거 있었죠. 김혜지 의원을 공천한 사람이 한동훈 전 대표다. 이러면서 박민영 대변인이 아마 공격을 했던 그런 것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야당으로서는 뭐 이게 국가적으로 악재인데 항소 포기는 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싸워야 될 지금 중요한 이슈가 생긴 거예요. 이런 마당에 지금 그렇게 전 대표 이런 거 어떻게 보면 물어뜯고 이렇게 지금 개파 갈등 가는 거는 참 안 국민 보기 안 좋습니다. 이 옆 방송에서 제가 약간 봤는데 이거 방송이 좀 길어지면서 전 방송 거를 봤는데 옆 방송이요. 근데 뭐 국민의힘 의원이 나와서 이 론스타 얘기하면서 전 정권에서 어쨌든 이거 어려운 환경에서 뭐 한동훈 장관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약간 뭐 잘했죠. 뭐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고요. 제가 조금 재밌었어요. 신모 의원 말씀하신 거죠? 약간 뜻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 얘기 좀 볼게요. 어제 있었던 거 김용범 정책실장과 김병기 운영위원장 여당 원내대표 어제 뭐 좀 고성이 좀 오갔습니다. 예. 어제 있었던 장면 좀 저희가 화면으로 좀 보고 그리고 이야기 나눌게요. 계시죠? 네. 그러면 실장님은 일명 이 정부가 얘기하는 갭 투자로 집을 사셨죠? 아닙니다. 갭투도 아닙니다. 따님한테 임대주택 살라고 얘기하고 싶으세요? 아니 의원님, 왜냐하면 이번 정부 제 예산을 가족에 보면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하지 임대주택을- 마세요. 우리 딸을 거명해서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고요. 청년들을 위한 대출 줄인 거 없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그렇게 가족을 그냥 막 엮어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 자, 딸도요. 정리해 주세요. 자, 정책시장도 그렇고, 자, 저 적당히 하세요. 정책시장. 봐봐, 안 되니까 그러면 안 돼요. 위증도 그렇고 말이죠. 안 된다니까 지금. 정책시장. 지금 위원장이. 근데 제가 저 다음에 또 멋진 대사가 있는데 뭐요? 여기가 정책시장 화내는 곳입니까? 그랬어요. 전 국민이 저걸 보고 김병기 원내대표하고 저것만큼은 한 마음이었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일단 저는 두 가지가 되게 눈에 띄었는데 이제 피감기관 장들이 와서 세게 치고받는 것들은 좀 간혹 있잖아요. 근데 이제 주로 관료 출신들이 그렇게 하는 건 전 못 봤거든요. 딸 때문에 급발진한 거죠. 그러니까 관료 출신인 정책실장이 저렇게 확 치고받는 거 하나. 그다음에 여당 원내대표가 청와대 대통령실 정책실장 때 고성지르고 왜 그러냐면 저는 저부터 말씀을 하라고 일단, 만약에 하시면 말씀하세요. 김용범 실장이 화내만 했던 일이에요? 전혀 제가 볼 때 국민이 너무너무 어제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이거부터 볼게요. 자, 그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지금 우선 김은혜 의원의 질문 포인트는 그거예요. 지금 젊은이들이 지금 현재 15 지금 조치 때문에 집도 못 사고 전세도 힘들고 죽겠는데 정부가 지금 하는 건 뭡니까? 집을 구매하거나 전세하는데 지금 지원했던 예산은 깎고 그냥 임대주택, 월세 이런 쪽의 예산만 늘려갖고 한마디로 젊은이들 그 집은 살 생각하지 말고 월세, 임대주택 이런 거 살아라 이런 지금 취지로밖에 안 보이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개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당신도 딸이 있고 당신도 그 딸이 지금 뭐 주택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 거 아니냐. 근데 지금 보니까 당신 딸은 당신한테 지금 3억 그 전세금 중에 1.3억 원은 당신한테 지금 지원 받아서 했더라. 아니 당신 딸도 그렇게 하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왜 딸을 건드리냐. 이거 자체가 굉장히 우선 말도 안 되는 제가 볼 때는 뭐 자기 컴플렉스 때에 따른 그냥 아주 질문 취지도 이해도 못한 반발인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걸 오죽하면은 제가 오늘 보니까 누구죠? 다른 방송 보니까 민주당 전 대변인 민주당 분들도 다 이거는 김용범 실장이 부족하다면서 정책적인 지금 질문을 한 것인데 지금 딸이라든가 이런 개인적인 문제로 본인이 오해하고 감정적으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매우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민주당 분들이 얘기하시죠. 그런데 또 하나 말씀드리면 여기서 더 이제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 보면은 반대 지금 그 국민의힘 쪽 공격할 때 꼭 가족 문제 반드시 치고 들어가. 대표적으로 당장 김건희 여사부터 문제 삼는데 자 그러면 김건희 여사 뭐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 경우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왜 가족을 건드리냐, 왜 내 마누라 건드리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납득이 됩니까? 되게 공직자나 좀 사안이 좀 정치인 다른 것 같은데.
아니 다르지. 아니 똑같죠. 네. 이것도 무슨 아니, 얘기냐? 부인 자체 지금 어쨌든 잠깐 아니 사안이 갔죠. 왜 구속 기소가 돼 아니 있는데. 잠깐만요. 그 처음에 문제 제기할 때 뭐요? 지금 이것도 그 딸의 문제가 어디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런 거예요. 항상 보면은 그럼 두 번째 문다혜는 뭡니까? 문다혜 씨 뭐라 그랬어요? 가족은 건드리는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너무 멀리 가시면은 저희가 아니 멀리 진행이 간 안 거 돼요. 아닙니다. 제가 이건 말씀드릴게요. 민주당의 아주 나쁜 버릇이 뭐냐면은 그 자기들이 보통 저 상대당 공격할 때는 되게 가족 많이 들고 들어가요. 근데 자기들이 그 가족에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제 문제 제기하면 왜 가족 건드리냐? 폐륜이냐? 근데 자, 뭐 고위공직자의 어제는 가족에 대해서 정책시장이 민주당은 아니니까. 네, 고위공직자의 아니, 뭐, 가족에 대해서 네. 그 가족이 어떤 고위공직자의 도움으로 특혜나 이런 걸 받았다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는 보는데 어제 뭐 김은혜 의원도 듣고 보면은 질문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왜 청년들을 전세를 어떤 주거 사다리가 될 수 있는 전세를 못 사게 관련 대출을 삭감하느냐의 문제인데 근데 처음에 질문할 때 딸 갭 투자했죠? 라고 해서 일종의 프레임을 만들었어요. 김용배 실장은 거기에 문제 삼는 겁니다. 왜 우리 딸 그거 아니라고 내가 얘기했는데 자꾸 그렇게 하냐. 그 김용배 실장이 화를 낸 데는 제가 볼 때는 에이펙 협상관이라고 개고생했는데 지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로 트집 잡는다고 이게 들어갔지만 그런 게 좀 보이긴 하는데 과했죠. 일단 뭐 옆에서 우상호 수석이 계속 말리는데도 네. 그만하라니까 그만을 계속 말립니다. 그랬더니 보니까 우상호, 김용범, 김병기 다 61년생 동갑이에요. 아, 그래요? 네, 61년생 동갑인데 예. 계속 말리는데도 계속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가만히 있어봐 이런 게 다 나왔잖아요. 아니 마이크는 우상호 수석이 껐어. 가만히 있어 그만하라고 그러는데 마이크를 껐어. 아예 네. 마이크를 꺼버렸어. 오히려 김영봉 실장이 우상호 가만히 수석이 있어봐. 가만히 있어. 말리지 말라니까 그래서 했거든요. 과했죠 이거는. 예, 일단 예. 그 우리 진행자께서 예. 강찬호 의원 하면서 제지할 뻔했네요. 강찬호 의원이. 나 진짜 강선호 형, 강선호 형. 그러니까 여기가 강 의원 혼자 말하는데요. 예. 잠깐만요. 지금 발언 시간은 배분하시면 그만이에요. 아 이거 예. 재밌는. 야 이거 알겠어. 아니 제 얘기 좀 하고. 부러웠어요 어제. 예, 그러니까 그 김용범 정책실장이 부적절한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거예요. 사실 그런데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는 예. 소위 말하는 개혁의 딸 지지자들한테 욕을 엄청 먹고 있습니다. 예. 제지했다고? 왜 김용범이 틀린 얘기한 게 없는데 왜 말려가지고 저렇게 막 하냐. 그러니까 이게 참 정치 어렵다 나 그 생각이 들어요 지금. 자, 이제 왜 김용범 정책실장이 흥분했나? 저는 뭐 부적절했다라는 거는 이제 전제로 깔고. 이제 소위 말하는 뭐 부동산 투기 4인방 막 이게 이제 이 부동산 15 그 대책 나온 다음에 그 중에 한 명으로 이 김용범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이상경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국토부 1차관 사퇴했죠. 작년에 분당에 이제 33억 주고 산 거를 이제 이게 많이 올라가서 하여간 그 시세 차익이 1년 만에 7억이 됐고 작년에 이제 전세 끼고 샀는데 현금이 28억 있었고 막 그러니까 논란이 됐잖아요. 근데 김용범 실장은 억울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언제냐면은 2000년에 이제 서초구에 있는 극동 아파트 입주권을 4억 원 주고 샀어요. 그러니까 갭 투자는 아니에요. 그냥 현금 주고 샀고 그거가 이제 이 투기로 몰리는 거에 대해서 25년 전 일을 가지고 지금 이게 말이 되냐 뭐 이런 억울함들이 본인이 있었다라는 거고 정확하게 김은혜 의원이 그 김용범 실장의 딸이 갭 투기를 했다라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당신이 갭 투자했지. 그리고 당신 딸 전세 사는데 그거 네 또 돈 대출해줘가 네가 빌려줘가지고 한 거지. 그러니까 너 딸도 특혜 지금 보고 있잖아.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다 섞이면서 김용범 실장이 이제 확 이제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저는 굉장히 흥미로워요. 그러니까 나이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제가 알기로 한 살이 많아요. 저희가 네이버 예, 프로필 예, 찾아봤는데 우상호 수석하고 김용범 실장은 동갑. 62년생이고 김병기 원내대표 한 살 형님. 한 살 형이에요. 그래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국정원에 오래 있었고 생각보다 나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외모가 좀 피부가 좋아서 그렇지.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가 아마 원래 김병기의 소위 말해서 성깔이 드러났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궁금한 게 김병기 원내대표 여당 원내대표가 대통령실 공직자 그렇게 호통치는 거 처음 봤어요. 어떤 정보인지 잘 근데 없는 이제 일이. 김용범 실장이 최근에 그 언론 인터뷰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직설적이에요. 예를 들면은 김용범 실장이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를 들면 이게 팩트시트나 뭐 한미 협상 과정 기자가 물어봤거든요. 이건 너무 불공정한 거 아닙니까? 미국하고의 결과가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이 조약에 팩트시트에 공정한 게 단 하나라도 들어가 있나요? 지금 그러니까 미국이 거의 강탈했다 이해된다는 이런 식으로의 약간 직설적인 화법들이 최근에 많이 화제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얘기하면 부적절했습니다. 화내면 안 되지만은 뭐 이런저런 거를 좀 감안할 거는 있다 그 생각이 들어요. 이게 김병기 운영위원장 원내대표가
고성을 지른 거 저도 쭉 보면 약간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용범 실장이 옆에서 우상호 수석이 계속 말리고 진짜 몇 차례 말리거든요. 여기 이러면 안 된다고 하고 그만하라고 계속 하고 그다음에 김명기 원내대표도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만하십시오. 두 분 다. 이제 마이크 끄라고 해서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김은혜 의원과 김용범 실장이 고성으로 서로 얘기를 하는 중이었죠. 예. 근데 김병기 원내대표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도 그냥 계속됐어요. 그러면은 내 목소리가 안 들리나 보다 하고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나온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래요. 그 상황에서 그냥 얘기했다가는 아마 두 분 얘기가 둘 다 안 들리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말씀하세요. 김병기 원내대표. 네. 예. 김병기 원내대표가 좀 잘 얘기했어요. 정책실장하고 처음에는 좀 낮은 목소리로 말렸어요. 그런데도 말 안 듣고 계속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우상호 정무수석이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 좀 가만히 있어 안 돼. 우리 대통령실이 점점점 그래요. 대통령실이 이렇게 나와서는 안 돼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부동산 문제가 안고 있는 민감성을 우상호 정무수석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좀 전에 저는 김준일 평론가께서 뭐 25년 전 딱지다 그러는데 맞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일반인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저는 그 사람이 김용범 실장이 그거 했다는 게 잘못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자기는 그렇게 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건 막냐는 거예요. 여기에 가장 문제 본질이 있어요. 나도 진짜 4억 원 주고 딱지 사가지고 딴 20년 묵혀 있으면 7배 늘고 싶고 그다음에 결정적인 또 하나 있어요. 이분 주장이 뭐예요? 나도 원래 거기 살려고 그랬는데 내가 외국 근무 세계은행 가서 못했다. 지금도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럼 내가 그렇게 집 사놓고 내가 지방 근무하거나 해외 근무하는데 그럼 근본적으로 실거주가 불가능한데 그럼 그런 사람은 집 사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런 정책을 하니까 그게 보이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바꿔서 이 얘기할게요. 김민석 총리 바빠요. 하루에 한 번씩 언론의 중심에 뉴스의 중심에 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세훈 특히 시장 겨냥 어제는 뭐 론스타 문제였지만 오세훈 시장 겨냥에서 이제 한강버스 종묘 그다음에 이제 광화문 광장에도 등장을 했거든요. 이게 뭔가 내년 서울시장 선거를 겨냥해서 오 시장 맞춤형 공세 성격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세훈 시장 맞춤이라고 봐야죠. 다만 김민석 총리가 서울시장에 출마하려고 한다?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전당대회에 나오려고 해도 누군가 저쪽에 잘 나가는 사람 하나 붙잡고 일단 대결 구도를 좀 만들 필요도 있죠. 거기다 덤으로 지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좀 불리할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여론이 많잖아요. 사실 이 여론 때문이라도 오세훈 시장은 대세론으로 갈 수 있죠.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계속 딴지를 저는 김민석 총리가 걸어주고 있다라고 봅니다. 당과 진영을 위해서. 그렇죠. 따져보면 지금 오세훈 시장 그렇게 잘하는 거 없어요. 이것도 문제죠. 저것도 문제죠. 이걸 걸어주면 서울시장 선거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일단 국민의힘에서 오세훈 시장이 유력하죠. 일단 민주당이 좀 불리하다고 여론전상은 지금 대세론처럼 굳어지는데 그거 아닙니다라고 환기시키는 효과가 있고 또 하나 김민석 총리도 일단 지난 최고위원 전당대회 때는 수석 최고위원이 됐지만 어쨌든 정청래 대표가 또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어떤 지지층에게도 내가 그래도 오세훈 시장과 계속 공격해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어라는 것들 효과를 줄 수도 있죠. 아니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의 존재감이 커지는데 특히 외교 행사가 많으니까 강훈식 실장도 지금 아랍에미리트 먼저 가 있고 뭔가 이 두 사람 김민석 총리하고 강훈식 실장 위상이 막 커지는 것 같거든요. 네. 힘을 좀 대통령실에서 실어주는 것 같고 대통령실 특히 대통령의 진짜 의중은 뭘까요? 내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또는 본인의 차기 후계자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게 아직은 불확실성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최대한 존재감을 조금 끌어올려주고 상황에 맞춰서 움직인다. 이게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누구를 지금 낙점했다, 점지했다, 뭐 이런 것들은 뭐 내부에 그냥 그런 거에 관심 있는 분들의 얘기고. 그러니까 강훈식 실장만큼 역대 대통령 비서실장 중에서 강훈식 실장만큼 특사로 많이 가시는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뭐 있으면 다 특사로 대통령 비서실장 계속 가요. 이거는 띄워주기라고 안 볼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김민석 총리가 뭐 국민의힘에서는 사전 선거 운동이다 그러는데 총리는 원래 다 하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거 있으면은 다 협의하고 지시도 하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볼 필요는 없고 저는 어저께 그 문화일보 그 칼럼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 허민의 정치 카페 제목이 뭐냐면은
김민석 차기 당권 도전 기류에 정청래 서울시장으로 떠밀기 속셈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관측과 뭐 전망과 뭐 이런 거를 허민 예. 기자가 또 굉장히 예. 정치권에서 예. 저널리스트로서 굉장히 이제 예. 짬밥이 오래되시고 굉장히 흥미로운 거를 많이 쓰는데 예. 이게 그러니까 재밌네. 지금 삼지창이에요. 김민석 총리는 현재 하나는 서울시장 출마, 하나는 당대표 도전, 하나는 총리 계속하는 거. 예. 사실은 이제 다 장단점과 유불리가 아, 있거든요. 최종 목표는 대선일 거니까. 근데 이제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예. 무조건 두 번째 당 대표는 좀 안 와야지 본인의. 그러니까 이게 강력하게 지금 서울시장으로 지금 떠미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정황들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진짜 출마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서울시장에 좀 더 승부수를 띄워야 되는 거 아니면은 여권은 그러니까 여권 그리고 또 하나는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니면 안 나올 것 같고 요즘은 뭐 김정관 장관 얘기까지 나와요. 오 그래요? 김정관 장관이 한마디 스타가 됐잖아요. 터프한 네고시에이터. 그러니까 김정관 장관도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예. 알겠습니다. 자, 다 됐어요. 오늘 저 본방 뉴스투머치 여기서 마무리하고 여러분 본호의 본방 불가 있어요. 딴 데 가지 말고 10분 있다 유튜브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본방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투머치였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